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따뜻한 지역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가족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대한가족 사업은 저희 법인에서 201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고, 부산진구 개군 3동에서 이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된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 중심의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왜 이런 지역 공동체가 중요한가, 왜 주민 중심의 사업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 공동체가 중요한 점, 중요한 것, 그리고 주민 중심의 사업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좀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라든지 가족 해체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고요.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이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사실들을 뉴스에서 아마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또한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비율 중 30.2%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 문제 또한 이제 사회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평균 가족 원수는 2.4명으로 20년 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운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회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각각의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경우 고독사라든지 고독생이라든지 생계형 자살이라든지 외로움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지역 공동체가 중요하거나 주민주도의 사업들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각종 사회 문제들은 결국은 복지 정책이나 공식적 서비스, 공식적 정책들로는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주민분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1차 안전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이 지역 공동체이고 주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라든지 주민 중심의 사업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비공식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러한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없었느냐라고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개라든지 두레라든지 향약이라든지 품앗이라든지 이런 지역 공동체 관련 사업들이나 자치 규범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나 자치 규범들을 통해서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의 일손을 돕고 하는 각종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자치 규범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단시간에 이루어진 산업화라든지 도시화, 그리고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이주를 한다든지 또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식 및 가치관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마을, 그러니까 농촌 마을의 구성원들이 또 급격하게 감소하고 인구들이 이제 도시에 집중되면서 주거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들은 점차 파괴가 되어 왔고 해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공동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라든지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성과들을 거둔 곳은 거의 극히 드물고
공동체 자체가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 예산 지원이 끊기면 공동체도 같이 해체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공동체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들 그리고 복지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너무 성과주의 중심의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을 발굴을 하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성과 중심의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주민분들이 결국은 뭔가 하나의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은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점은 주민분들이 관계를 서로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비공식적 돌봄체계, 비공식적 안전망을 만들므로 해서 가장 최소한의 방어를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가족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공동체 기능들이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상실되고 있고 이런 상실을 통해서 기본적인 돌봄이라든지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곤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주민분들이 교류하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최소한의 돌봄을 지역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대한가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복지 정책이라든지 복지 서비스들만으로는 모든 돌봄을 메워가기에는 한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서비스나 정책들이 메울 수 없는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직접 스스로 비공식적 돌봄 체계, 비공식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한가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족이라고 쓰고 한가족이라고 읽는다. 제가 이 마을에서 경음삼동에서 이제 대한가족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묻긴 했지만 대한가족 한 개 대한가족의 구성원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일종의 저희도 일반적으로 가족을 살펴보면 가장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은 그 대한가족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대한가족의 구성원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사실 마을 안에서 거동이 너무 불편하셔서 보조 기구가 없으면 사실 움직임조차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신데요. 같이 우리가 이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마을 영화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가는 모습,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야말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가족 사업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진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가족 사업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입양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이제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족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1차 관계망, 제가 앞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겠지만 비공식적 돌봄 체계, 비공식적 1차 안전망, 최소한의 1차 안전망을 주민분들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하는 이런 가족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끼리 또 대한가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만들어 주셨었는데요. 들여다보고 도와주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함께 먹으며 같이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족, 지역 안에 있는 가족의 개념이다라고 지역 주민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정리되다 보니 저희 이제 활동가들, 저희 내부 직원들도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강의나 이런 것들을 나가게 되면 사람들께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이를 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홀몸 노인 2명에서 6명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관심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저희는 대한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절되어 있는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돌봄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 돌봄을 행하는 것을 저희는 중요한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대한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들을 하는가
살펴볼 건데요. 저희도 사실 이러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그러다 보니 이제 핀란드 헬싱키시에 로프킬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운데 위에 있는 사진을 살펴보시면 어르신 네 분들이 처음에는 카페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시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그 사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외로움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셨고, 거기에서 차관이 된 게 이 어르신 네 분께서 그러면 주거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같이 어울려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어르신 네 분께서 이 그 로프키리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셨고, 2001년에 이제 헬싱키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시유지를 또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 네 분이 이 로프키리라는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까지 서로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가지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다 구상을 하신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2008년 4월에 로프키리가 결국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 간단한 구조를 설명드리면 네모난 이제 건물입니다. 네모난 건물인데 가운데 중정이라고 하죠. 중정 같은 공간이 조금 있고 1층과 2층에는 이제 그 주민분들 어르신들이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탁 공간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식당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층으로는 주민분들이 거기에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사실 수 있는 원룸 형태의, 조금 커다란 원룸 형태의 그런 방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반드시 규칙들은 당연히 있고요. 안에서도 주민분들이 반드시 교류를 해야 되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고, 본인들의 취미와 여가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러한 규칙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제2의, 제3의 로프키리들이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프키리와 대한가족의 운영 구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키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한 70세대 정도가 같이 어울려 사시는 주거 공동체인데요. 주거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라든지 여가, 그리고 관심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소규모 가족들을,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리틀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가족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식사를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들 전체와 함께 나눠 먹는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가족들이 모여서 활동적인 노인협회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한가족 사업 또한 각자의 취미라든지 여가라든지 관심 분야에 따라서 대한가족들, 소규모 그룹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러한 소규모 그룹들이 구성원 간의 돌봄도 하면서 각 가족 간의 돌봄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인 것이 결국은 전력질주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큰 대가족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키리와 대한가족의 운영 구조는 비슷한 듯 다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좀 동일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꼭 이렇게 대한가족이라는 임의적인 이런 사회적 가족들, 공동체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저희는 꼭 그렇게 임의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분들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또 모아서 가족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라든지 다시 봉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저희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이외에 공동체들은 없는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마을만 조금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이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적인 대한가족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지만 마을 정자에 앉아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 여가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정자에 앉아서 이제 장기를 두시거나, 그리고 마을 평상에서 고스톱을 치시거나, 그리고 동네 미용실이나 세탁소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뭐 옹기종기 밥을 모여서 밥을 식사를 같이 하신다거나 그리고 오며 가며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목표는 대한가족 사업이라는 가족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대한가족들이 마을 안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꿈꾸는 주민분들이 최소한의 1차 안전망, 비공식적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처음 시작한 대한가족입니다. 총 6분이 시작을 하셨고요. 뭐 이제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는 지금 80대 전부 다 후반이 되셨어요. 아직 돌아가신 분은 계시진 않으신데 80대 후반, 저희랑 같이 사업할 때는 80대 초반에서 중반들이셨죠. 이래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총 6개의 가족이 만들어져 있고 전체 인원수는 59명입니다. 59명까지 이제 성장하기까지의 이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 왼쪽에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리커처 하시는 분께서 우리 할머님들의 젊었을 적에 고생하셨던 어떤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들을 다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매대라고 표현을 하죠. 캐리커처 매대 보면은 뭐 떡을 파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 떡 장사를 하셨던 분, 그리고 채소를 파시는 분들은 뭐 채소 장사 하셨던 분, 이런 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또 그려주셨던 그림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력질주 협동조합입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각각의 대한가족들이 하나의 큰 가족으로 묶이는 형태가 전력질주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협동조합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던 도중에 보니 그 어르신들 이제 저희가 71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들이 수입은 40만 5천 원, 지출은 50만 6천 원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간극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그 로프키리 사업에서 대한가족 사업을 모방은 했지만 사실 그 핀란드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각종 통계치를 뭐 여러분도 자주 접하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만 원의 간극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가 뭐 이분들에게 큰 돈을 마련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10만 원간의 간격을 채워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대한가족 사업은 저희는 조금 실패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왕 협동조합을 만들 거면 내용 안에다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저희가 한번 정관을 만들어 보자 라고 고민을 했고,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제일 잘 하시는 것들이 결국 손맛, 반찬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르신들이 각각의 대한가족을 구성을 하면서 하나의 큰 가족으로 묶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큰 가족 내용 안에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어르신들이 조금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하면서 가족들을 이루고 주민분들과 교류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관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언론 보도 난 것들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밑에 사진은 저희 전력질주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서류도 제출하시고 은행 가셔서 통장 만드시는 사진을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그럼 대한가족 활동,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하나의 큰 가족이 아니라 각각의 대한가족의 기능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가족 식사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혈연이나 뭐 이렇게 맺어진 가족들이 하는 기능들을 모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 저희가 뭐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그 빈도가 줄긴 했지만 그전에는 일주일, 최소 2주일에 한 번씩은 그 가족들 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만드신, 그러니까 각각의 구성원들이 만든 반찬들을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뿐만 아니고 이제 구성원들의 개별 집이죠. 댁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활동들을 했었고, 또한 가족들이 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나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가는 복지관이나 뭐 이런 시설에서 가는 대규모 행사가 아닌
좀 소규모로 가서 그분들끼리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친밀감들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이런 가족 나들이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안에서 이제 마을 청소라는 하나의 욕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나아가서 하나의 가족을 구성해서 서로 안부하고 돌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대한가족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자꾸 역할들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우리의 편의상 이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스스로 발굴해오고 스스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직접 이제 안부 확인을 나가고 1인 가구들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다른 뭐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사들이 물품 전달이라든지 대상자 발굴을 해오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저희 사회복지사가 한다기보다는 주민분들이 직접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번째로 가족 건강 돌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이시다 보니 건강과 관련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마을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들과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들과 연계를 해서 주민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족들끼리 건강을 돌보고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가족끼리 뭐 영화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관람이셨어요. 영화 관람을 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뭐 본인들 자녀분들, 본인들 남편분들하고도 영화 관람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데,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들 간에 영화 관람을 하면서 같이 정도 나누고 영화 관람이라는 처음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도 해보시고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하나의 큰 가족, 대가족 기능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선진 사례 견학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공동체가 잘 되어 있거나 잘 만들어진 선진 사례들을 견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한가족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 딱히 이제 선진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내용들이, 대한가족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처음 시작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 사례는 없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견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무료하게 지내시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끼리 이런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는 또 한계들이 있고,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같은 지역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가족 개모임이라고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개모임이 가장 중요하게 저희 그 대한가족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모임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일단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다들 있으시다 보니 결국 죽음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우리 구성원들은 이분들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개모임 안에서 이제 회비를 모으고, 그 회비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부조도 내고, 그 상가집에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또 좋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가족 개모임은 조금 앞으로 더 인원들을 늘려서 마을 안에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어르신들끼리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가족 개모임 이후에 또 대가족 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만의 뭐 식사도 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족끼리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식사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가족 회식들도 뭐 한 달에 한 번,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김장 나눔이라든지 마을 잔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를 받는 만큼 지역사회에
주민분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그 어르신들의 인식 수준들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이 성장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김장 나눔을 하더라도 그 대한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로 참여하셔서 같이 김장을 담그고 그 김장을 나눠드릴 대상자들을 스스로 발굴해오고 직접 배달도 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잔치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이 구성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지역 주민분들 어렵게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수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스스로 받았던 것들을 또 지역 주민분들에게 베풀고, 이 베품을 통해서 관심과 소외되어 있는 주민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돌봄을 행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 어르신들이 평균 한 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이제 지출에 비해서 적으신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락 및 반찬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것들이 이제 손맛,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사실 경쟁력이라든지 좀 한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업사회공헌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그 어르신들의 수익 창출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찬 도시락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그렇게 구성된 이제 대한가족 구성원들께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에 결식 위험이 있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들한테 직접 만든 반찬을 배달도 해드리고 그 배달을 통해서 또 안부도 확인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협동조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은 기업들, 많은 기관들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홍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 그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주거 환경 개선 부분인데요. 그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저희가 확산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개발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몇 년, 3, 4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그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가족들이 결국은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이주하시게 되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했더니 이제 재개발이 아닌 지역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서 빈 공간, 폐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이주 문제가 있는 대한가족 구성원들은 또 저희 사업 지역 중 하나의 빈 공간 폐가는 아니고요. 이제 빈 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에서 또 같은 지역에 어울리면서 대한가족 활동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빈 집을 현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작업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 집을 중간다리 역할들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같은 지역에 오랫도록 교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래된 집들을 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전기 수리라든지 이제 각종 페인트라든지 이렇게 내부 수리들, 주거 환경 개선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서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한 어르신 댁에 되게 악취 문제가 심했었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 문제가 되게 심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주민분들이 직접 이 집은 조금 어르신 집은 청소를 해줘야겠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저희가 이제 폐기물 차량을 조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대청소를 했던 그런 사진이라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뭔가를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보다는 지역 주민분들끼리 지역 사회, 지역 현안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해결하려고 접근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의미 있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공동체가 뭔가를 현안을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족 관계들이 다 더 잘 형성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주변에
가족들 간의 교류와 관련된 주민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주변에서 많은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병원 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빅이벤트라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대한가족 사업이라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 사업들을 하다 보니 외부에서 뭔가를 지원하겠다라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기관과 단체들을 사실은 뭐 파편화돼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홍보 효과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날 한시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빅이벤트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서 주민분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기업의 직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게 또 식사라든지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주민과 기업의 기업사회공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의 또 특별한 이벤트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 및 법률 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아까 개모임 때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다 보니 죽음에 대한 준비, 웰다잉이라고 하죠. 웰다잉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가라든지 뭐 각종 다른 단체에서 저희에게 지원해주는 여가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장수 사진 촬영이라든지 각종 기타 지원들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됐던 저희 대한가족 사업의 성과가 무엇일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고독사를 3건을 예방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고독사 발견을 하셔서 이제 저희랑 동주민센터 119에 연계한 사례가 2건이고, 저희 활동가들이 주민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집을 방문했더니 쓰러져 계신 분을 한 분 발견한 사례, 이렇게 한 건 해서 총 3건의 고독사 예방을 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뭐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있는 곳이 잘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지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후에 발견이 되면 고독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일찍 발견이 돼서 119라든지 병원에서 이분들이 뭐 소생을 하시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도 뭔가 한번 의료적 지원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이 저희는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 안에서 3건의 고독사를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1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르신이 이제 청력이 없으신 어르신이셨는데 한글도 모르셔서 의사소통이 전혀 힘드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요양병원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으시다가 그것을 비관해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 기도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대한가족 사업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졌던 대한가족의 구성원분께서 한 이틀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조금 걱정하셔서 집을 방문하셨더니 수면제를 복용하시고 이제 자살 기도를 하셨었는데, 이제 병원이라든지 자녀분들과 연계를 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가족 6개 대한가족이 현재 부산 진구 계금 3동에서 만들어졌고, 총 59명의 어르신들이 대한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돌봄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주민분들과 교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5개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범위로동이라든지, 그리고 문현 2동이라든지, 그리고 우암동이라든지 영주동, 이런 지역에 저희가 확산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대한가족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민분들이 이웃 간의 돌봄을 확대하는, 즉 이웃들 간의 비공식적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4년 동안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주민 간의 이웃 돌봄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발굴해 오시고, 또 그 발굴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대한가족들이 이분들을 또 자기의 가족으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듯이 주민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의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나보다 더 어렵게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변화가 되셨고, 그 변화 속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서비스 제공,
저희 사회복지사와 같은 역할까지 마을 안에서 해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공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쉽게 얘기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아니면 생필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가족 구성원 중심의 이제 나눔 실천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어쨌든 노인분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들이 많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난달 기준까지 월 1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워지지 않던 10만 원을 저희가 어쨌든 지금 많이 메워드리고 있다. 그리고 노인 주민의 인식들이 좀 변화가 된 모습인데 가장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말들이 내가 2년만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5년은 더 살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실제 이 일을 하다 보니 주민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정말 모르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알게 되면서 이 마을이 너무 하나의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가족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이렇게 주민분들의 인식들이 변화했다라는 점들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이제 지역사회 활력 증진 분야에 이제 대통령 표창을 또 수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30여 회 언론 보도가 남으로 해서 주변에서 많은 다른 지역에서 저희 선진견학으로 견학을 오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가족 구성원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상구 줄의 이동까지 저희 대한가족 지역을 확산을 해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로프키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로프키리는 같은 건물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같은 이 주거 공간을 마련을 해서 같이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재정적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한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각각의 어르신들이 사는 개별 집들, 개별 공간들은 다 있대 이 주민분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 안에 큰 이제 그 공동 거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 거실들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대한가족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계금삼동 열통 지역에는 이제 마을 골목 빨래방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빨래방을 개설을 했고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시면서 같이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마을에서 일어난 정보들도 공유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 성과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가장 큰 성과가 이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서로 도움을 줬을 때 그 감사를 표하고 그 감사를 표함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더 의지를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대한가족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고생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따뜻한 편지 보내주시는 거 이런 편지들이 또 반찬을 만들거나 이제 주민분들께 뭔가 나눔을 베푸는 주민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을 때 정말 이제 이 대한가족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참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대한가족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 왼쪽에 제일 밑에 사진은 어르신들끼리 이제 가족끼리 가족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그 가족 사진 찍고 난 이후에 저희 활동가들과 활짝 웃으면서 센터 앞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한가족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주제가 사실은 빈곤 없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구현인데요. 빈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빈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경제적 빈곤의 문제는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국가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보다는 사실 실제 현장, 실제 마을, 지역 안에 필요한 것은 정서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빈곤의 문제들은 이렇게 주민분들끼리 비공식적
안전망을 만들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곤 없는 따뜻한 공동체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주민분들이, 단절되어 있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대한가족 그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했나 이래가지고 묻고 밥이라도 한때 먹고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하는 일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벌써 30년이 넘는데 이웃사람도 잘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이는 빨리빨리 생기니까 나도 일하러 안 다니고 한 게 늘 요런 데 와서 놀고 뭐 우리 빨래들 와서 빨래도 하고 이러니까 좋구나하네 뭐. 없는 서민촌에 빨리빨리가 들어와가지고 또 빨래도 사게 잘 씻고 모여 놀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 열동이 참 좋아져. 순환의 집으로 가자. 가보자. 나무도 숨고 놓고 뭐. 순환 여기 집에 있나? 집에는 몇 개나 있고. 어이 저기 봐. 그래 밥 먹고요. 진짜. 시작한 지는 올해 4년째 나고 처음부터서 뭘 해놓고면은 콩나물 사업을 하려고 한 기거든. 콩나물 할머니들 콩나물을 집에서 낳아가지고 하려고 한 기인데 콩나물 한번 낳아보니까 안 되는 거라 콩가 안 되겠다 그래 막 그만두자 이래가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반찬 파는 것도 하고 반찬 맹글어 가서 팔기도 하고.
정신아 왔어요. 이 마을 사람도 이렇게 얼굴로 모르는 사람 많이 있었어. 이리 반찬을 하니까 서로 알아지고 정신아 왔어. 이어지고 정신아. 가까워지고. 왔어. 우리 마을에서 반찬을 갖다가 맛있게 하니까 정신껏 힘껏 하니까 좀 많이 드시고 그것도 맛있다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밥그릇에다 붙이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좋아요. 보람도 있고 이 남한 사람이 해도 그 양맛이 있는갑다 그렇게 싶고. 네, 그 영상 뭐 잘 보셨을 거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 할머님들이 마을 안에서 정말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지역이 하나의 큰 가족, 지역이 하나의 가족으로 묶일 수 있도록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그 마을에 사실은 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만 재작년에 마을에서 제가 뭐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마을 회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분들이 직접 차려주셨던 식사입니다. 식사. 뭐 대접에 저렇게 밥이 2개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저 혼자 다 먹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밥도 제공을 받았고 제가 그 재작년에 살았을 때는 6월이었는데 이제 비만 오면 이제 마을 해관이 눅눅하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탄 보일러를 마을 해관에 떼주시는 습기차지 말라고 그런 모습이고 제가 해관에 잔다고 했을 때 이불이라든지 뭐 젖이라든지 아니면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제가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4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떠나기에 앞서서 주민분들이 같이 고생했다고 좀 아쉽다고 이제 그 잔치 아닌 송별회죠. 송별회를 해주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주신 사진이신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도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결코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을 안에 들어갔을 때 저도 이분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뭐 우월하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으시겠지만 뭔가를 꼭 줘야 된다라는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주민주도의 중심 그리고 그런 주민주도 공동체 중심의 사업에서부터 각종 사회 문제의 가장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이제 따뜻한 지역 공동체 대한가족 사업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한가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